오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특집 체제로 전환한 판도라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고 오늘의 경쟁자가 내일의 동지가 되는 반전의 선거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집. 반전 특집입니다. 함께해 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합니다. 안영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어서 반전 특집 게스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위원장까지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근황 토크를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웃으세요, 소개하는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반전이에요. 완전히. 이 자리 배치가 너무 어색해요. 이상민 의원님이 여당 쪽에 이쪽에 앉아 계시고 제가 야당 쪽인 이쪽에 앉아 있는 게 제가 봐도 어색해요. 의원님도 어색하지만 수석님도 어색하실 것 같아요. 우선 김용남 의원님의 이 정권과 국민의힘에 대한 진짜 숨겨진 생각을 제가 모르고 그동안 언제게서 죄송합니다. 앞에 계신데.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왜 거기 계세요? 저 다음 국민의힘으로 오겠어요. 마지막 판도라 출연 때가 여기서 나경원 의원님과 네, 출연하셨었거든요. 저희 당에 오세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아니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어졌습니다. 아니, 저는 정중하게 더불어민주당에 예의 갖추면서 말씀. 아니 저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 우리 당도 개혁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랬어.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이 오셔서 우리가 한번 다시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고요. 민주당에서 할 일 많아요. 지금. 아니 그때 조금 흔들렸습니까? 아니요. 나경원 의원의 러브콜은 네, 아니었던 뭐 걸로. 제가 웬만하면 흔들릴 사람이 아닌데 네. 요즘 뭐 세상이 하도 어지럽고 저도 또 나름 고민도 있었고 근데 와 보니까 좋네요. 괜히 갔어요 지금 내가. 좋으세요? 네, 좋아요. 국민의힘을 떠났다는 게 물론 이제 아마 얼마나 서운한 게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돌아와. 대단하셔. 국힘 가시자마자 또 아, 그리고 이상민 의원님은 이제 전 18대 때 같이 했었는데 예. 그때부터 제가 옷을 참 잘못 입고 있다. 이제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잖아요. 예. 뭐 빨간색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뭐 노란색이 어울리는 사람도 있고 한데 참 어울리지 않는 색깔의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분은 보수 정당에 들어와서 꿈을 펼친 게 낫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의원님은 지금 선화용인의 새로운 용을 맡고 계시고 또 무려 전략기획위원장이십니다. 10일째 소감 어떠십니까? 속이 다 후련해요, 아주. 나오니까. 왜 나를 윤석열 대통령 보듯이 해. 아니, 뭐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상민 의원님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으로 내가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제가 보기엔 작년 이맘때 최소한 이전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오래됐는데요. 김기현 대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나경원 의원이 또 판도라에서 오라고 하고 이런 게 다 이상민 의원이 던져놓은 그물에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우대 받으면서 이제 가신 거죠. 근데 이제 김용남 의원님은 아마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럼 충동 탈당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진 않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해당 지역에 산업부 장관을 취임 3개월 만에 그만두게 하고 저는 쫓아냈다고 봐요. 우리 최재성 의원이 굉장히 명석한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꾸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시키려고 하다 보니 제가 알잖아. 사실과 제가 달리 이상민 의원님은 알잖아요. 잠깐만요. 거기에 그냥 들어가 있죠. 여기 저 머릿속에. 판도라에서는 마음속에도 들어가 다른 있죠.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면 안 돼요. 아니, 최지성 의원님이 이제 이상민 의원님은 기획 탈당, 저는 충동 탈당처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판도라에서 방송하면서도 몇 차례 좀 운은 띄어났었어요.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실망감 뭐 이런 게 좀 쌓여오던 차였고 개혁신당으로 간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며칠 안에 결정한 거기 때문에 개혁신당으로의 입당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탈당은 좀 그동안 쌓여왔습니다. 예, 어쨌든 기획 탈당, 충동 탈당은 아니라는 점 얘기를 정리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판도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의 판도라부터 가보죠. 네, 국민의힘은 땡땡이다. 너무 바로 내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국민의힘은 땡땡이다 두 글자. 예. 바로 퀴즈를 내주셨고 바로 다들 답변을 써주셨어요. 그러면 일단 정치 고수 두 분의 답부터 확인할 텐데요. 먼저 수석님.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국민의- 용산이다. 용산 출장소도 아니요. 이제 그냥 용산이다. 용산이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출장소도 아니라는 건? 뭐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시고 탈당하신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재명 사당화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사당화 차원을 넘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윤을 발굴해서 내리 꽂아야 되거든요. 그전에는 용산의 하명을 받드는 용산 출장소였는데 지금은 이제 용산당이 돼가는 거예요. 그냥 용산 그 자체다라는 말씀이셨고 위원장님 답은요? 예, 국민의힘은 희망이다. 희망이다. 다 표정들이 뭐 이렇게 비우는 표정인데 이유를 네. 제가 근거를 제시해 줄까요? 저 웃고 있습니다. 놀라운 네. 속도다. 놀라운 속도. 빛의 속도로 적응했구나. 우리 저 최재성 의원이나 김용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찍은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비밀 투표인데 뭘 강요하세요.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러고 이런 거죠. 아전인수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리버럴하다 그러고 민주당이 오히려 뭐 집단주의 같다 그러고 그 저기 최근에 거기 민주당 안 계셨잖아요. 의원총회 때.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소속이긴 하지만 민주당에서 정치평론에 열심히 하셨지 뭐 판도를 나오고 그러셨지. 또 민주당 이렇게 논의하는 데에서는 그거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계셨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최재성 의원이 계실 때는 이런 활발했어요. 것들은 얘기하고 나가는 최재성 이상민보다 의원이 계실 내가 때는 훨씬 더 잘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최재성 의원이 계실 때는 활발했는데 소위 이재명 체제가 된 이후에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엔 저도 국민의힘 할 말 다 하고 살았어. 저도 민주당에서. 듣기 하는 말이에요.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 하면 이제 개딸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개딸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이제 팬덤. 자신들의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예. 그리고 또 소위 말해서 이제 낙인 찍기도 하고 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당대표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1등하는 사람들을 주저앉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리고 당대표 그렇게 해서 5등 했던 사람이 1등 된 게 김기현 대표거든요. 김기현 대표가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정당이에요. 그리고 비대위원장 같은 검사 출신 그야말로 한식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요.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제가 표현한 어색한 침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정당 민주주의든 뭐든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뭐냐면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는,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갈등이나 충돌조차도 일어나지 않게 봉쇄하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이 최고의 장벽인 거예요. 저는 이상민 의원님이 거기 가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가 될 줄 알았어. 그냥 안 놔두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이든 뭐든 그냥 안 놔둘 뿐이에요. 아니야. 조금 있으면 이제 말문이 트이실 거예요. 최재성 의원님 하여튼 뭐 고마운 말씀이고 알았어요. 이렇게 겸손해지셨어요. 국민의힘이 장점이 있네. 거기 들어가시더니 완전히 바뀌었네. 사람을 너무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어요. 입당 이후에 하여튼 뭐 그렇게 헐뜯으면 속이 편해? 그게 정말 친하신가 봐요. 여야가 합의하면 충분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불안한데요.
이상민 의원이 대단히 불안해요. 뭐가 불안해? 제가 이 의원님하고 똑같은 얘기하다가 이게 당을 나오게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몇 달 전에 하던 얘기하고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데요. 아니 나 계속 그 얘기 해왔어. 오래 계실 거죠, 거기? 아직 적응 못한 거야 보니까. 신년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를 놓고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신년 기자회견을 제가 보기에는 못할 것 같은데 뭐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는 저는 둘째치고요. 지금까지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해도 부정기자회견이 되고 예. 이런 게 왜 논란이 되게 만드냐는 거고 심지어는 대통령의 지시로 의견들을 달라 해서 대통령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놓고 갑론을박을 이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를 참모들의 갑론을박을 통해서 정리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또 하나의 꼼수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하는 게 안 하길- 당연하죠. 아니 안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이번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금 이렇게 떨리는 그래서 나름의 어떤 이제 비장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이해되는데 법과 펜하고 이 칼하고 병렬 등가 배치한 이것은 제가 보기엔 이 감정과 이성, 감정과 논리 사이에 조금 이게 문제가 생긴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통합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가 노력을 했느냐 이것은 보는 사람마다 평가와 점수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나가길 바랬다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총선에 대해서 가장 절실한 사람으로 꼽는다면 여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예? 총선 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라고 봐요. 그런데 그냥 아예 내쫓거나 혹은 방치하거나 네. 탈당하는 걸 바라거나 이런 것은 총선을 해독하는 ABC가 있다면 그건 그렇게 말을 못해. 아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절실함이 정말 이재명 대표 아주 절실해요. 매우. 뭐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더 절실한 건 이재명 대표 맞습니다. 그러나 절실함의 과정, 방법이 달라요. 우리 최수영님하고는 제 생각이 왜냐? 그건 평가의 영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는 평가의 영역인데 아니. 두 분 말씀이 탈당을 오히려 바랬을 그러니까. 것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도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평가의 문제고 네네, 그러니까. 좀 다른 얘기라. 절실함이 이제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 당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된다. 네네. 왜? 장악을 해야만이 다음번 대선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국회에서 제1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당, 2당이 돼서 야당, 자기 당을 확실히 만드는 게 더 중요합니다. 100% 나의 당으로 만들어야만이 다음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 있고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게 또 중요하고 또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뭐 나가는 거 오히려 또 속 시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분들이 남아가지고 당선돼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와가지고 계속 안에서 민주당 편대로 하면 내부 총질을 하는 것보다는 내부 총질할 사람 딱 빼고 정말 이른바 개딸 그분들의 표현대로 하면 순수한 분들을 모여가지고 다 일치 단결해서 앞으로 나가자. 이런 당을 만드는 게 더 꿈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체 의석수보다 네 사람 있는 게 중요하다. 네 사람 이런 있으면 제일 말씀인 야당 하겠다는 건데. 거, 제일 예. 야당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요. DJ나 YS처럼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럼 다른 무엇인가가 민주당의 최대 주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요. 부존재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했고 간발의 차이로 졌고 압도적으로 70% 넘는 득표로 당대표 됐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의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이거 깨서 내 당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그거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다.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판도라, 국민의힘은 희망이다의 한 줄 평 돌아가면서 들을게요. 한 줄 평. 아유, 짧은 기간이지만 정확히 판단하셨습니다. 예리하십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희망을 끄집어내가지고 신뢰가 안 가. 한 줄만 해요. 한 줄 평.
좀 더 지켜보시라. 그럼 이번에는 눈물의 탈당을 거쳐 새 둥지에 안착한 김용남 전 의원의 판도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판도라는 이제 80일도 남지 않은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제3지대가 대략 몇 석 정도를 차지할까가 저의 판도라입니다. 제가 먼저 해요? 이쪽부터 썼네. 1당인 민주당 60석, 2당인 국민의힘 140석, 제3당 기타 등등을 다 포함해서 100석. 박수는 일단 쳐드리고 싶어요. 제3지대가 100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야 정치개혁이 되고 그러니까 제3지대가 민주당 이길 것이다, 의석수를. 대체가 돼야 돼. 그래도 좀 그럴듯하게 해. 본인이 밉다고 그렇게 숫자까지 그냥. 이렇게 돼야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한국 정치가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요. 유권자들께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국민의힘 호소합니다. 내에서 기대가 커요. 예, 의원님. 아주 파격적으로 쓰였는데 전 덜 파격적으로 범위를 써주셨네요. 일당이 140에서 150을 하려다가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목표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석을 더 플러스했습니다. 151석. 2번은 국민의힘당이겠죠. 145석에서 155석. 그리고 3당은 이제 퀘스천 마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최소를 합치면 300 기준으로 140하면 285 그럼 15석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합치면 이건 이제 306석이 되니까 이건 제로가 될 거고. 마이너스 석인데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저렇게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찍혀요. 의원수 감축하자고 왜냐면은 지금 그러는데. 제가 이제 뭐 여야가 지금 제가 이제 비슷하게 한 이유가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앞으로의 한 달 과정에서 공천 파동이 크게 있는 당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당할 거고요. 그 어부지를 개혁신당이 또 제3지대가 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개혁신당도 통합 과정 빅텐트를 만든 여전히 하면서 그냥 뭐 싸움 하다 보면은 국민들 신뢰 잃을 것이고 그래서 그 개혁신당은 결국은 주는 아니고 종속 변수가 될 것이다. 예. 그래서 개혁신당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두고 봐야 된다. 하기 나름이다. 비등비등한데 제3지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실려 있진 않고 그래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의석수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적게 할 수는 예측. 없잖아요. 아무리 엄살을 부린다 하더라도. 수석님. 저는 항상 총선 2, 3개월 동안 각 정당이 총선을 치르는 자세, 태도, 그다음에 플러스 막말 이런 등등으로 판이 요동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각 정당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굉장한 변수거든요. 앞으로 과정을 좀 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145석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조금 후하게 줬어요. 138석이고 소위 말해서 신당은 여기에 이제 기존 군소정당 내지는 무소속 포함해서 네. 20석을 넘기기는 쉽지는 않다. 민주당이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담긴 숫자 예측이었어요. 짜게 준 겁니다. 최수성님을 포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분들은 완벽하게 부자 몸조심 모드입니다. 몸 조심하는 거다? 그럼요. 예. 정답이 뭐길래 제가 예측해 보건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170석, 기호 2번 국민의힘 80석, 그리고 제3지대 50석 정도의 의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민 의원 수치보다는 훨씬 신뢰가 가네. 그런데 이게 집권 세력도 엉터리 정책을 하는데 대통령도 저러는데 그래서 뭐 저는 잘 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정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막 내다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 정책은 그대로 두고 현재 잘못된 지금 현재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하는 이런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내 세력 이준석, 이낙연, 원칙과 상식이 탈당한 분들 그다음에 양양자금 대섭 등 뭐 이렇게 본다면 여기도 양당 체제일 것 같아. 전부가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한 전제하에서는 네.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태섭 양양자 신당은 이준석 신당 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준석 신당과 양양자 의원, 금태섭 의원의 신당이 뭉치고 이낙연 신당과 미래대연합과 뭉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미래대연합도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대로 가지는 않고 여기는 뭐 어딘가 선택을 하겠는데 개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일부 내지는 뭐 아예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은 조금 확장적으로 신당의 모습을 갖고 갈 것 같고 이낙연 신당은 조금 왜소화된다 그래야 되나요? 뭐 그런 길을 갈 것 같고요. 이낙연 이준석 신당이 하나가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개혁신당을 높이 평가하는 거에 지금 웃으시는 건가요? 뭔가 있어요? 계속 웃고 있는데 뭔가. 역시 정무수석을 하셔서 그런지 예리하세요. 지금까지의 정치 이력이라든지 출신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울 거다. 하나로 합치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합치는 결과물도 중요하고요. 합치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세력 간의 소위 지분 다툼이 여지없이 노출된다. 이러면 합쳐봤자 그 합이 오히려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을 잘 유지해 가면서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용남 전략기획위원장의 판도라 2024 총선 예상 의석수는 민주당 170석, 국민의힘 80석, 제3지대 50석에 대한 한 줄평. 희망사항이다. 오늘 희망사항이다. 받은 희망이구만. 한 줄평. 희망과 전망에 불분명하다. 한 줄평.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오늘 판도라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판보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려면 판도라를 보라, 판보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판을 좀 어떻게 풀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정치를 종종 예술에 빗대기도 하잖아요. 예술 분야에서도 정치판처럼 이렇게 판이라는 이름이 붙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영화판이 있더라고요. 연극판도 있어요. 연극판. 종합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정치야말로 종합이죠. 이게 뭐 경제 문제도 있고 복지 문제도 있고 뭐 외교, 국방 뭐 모든 게 종합되어 있는 게 정치잖아요. 정치판이야말로 모든 게 사람이잖아요. 뭐 상대도 사람이고 경쟁자도 사람이고 유권자도 사람이고 사람. 그러니까 영화도 만들어 놓고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건 1000만 관객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은 100만도 안 된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 왜?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정치도 마찬가지죠. 네. 정치가 사실 영화 소재로 좀 많이 쓰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선거하면은 선거 관련 영화 진짜 많잖아요. 지금 총선 시즌이 왔고 총선 특집 체제로 전환이 됐으니 영화 투자 설명회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판보라 영화 투자 설명회 사회를 맡은 유호정이고요. 국힘픽처스 안형환 대표의 제작 설명회에 와 계십니다. 제목은 개항을의 혈투. 메인 카피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예상 관객은 대한민국 이제 보수 정당 지지자들이 뭐 한 30% 잡으면은 5천만에 30%니까 1,500만 명. 원희룡 장관도 약간 히어로물이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주 주인공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고뇌하는 햄릿. 그러니까 약간의 히어로물과 약간의 미스터리물이 합쳐진 그런 장르가 되겠습니다. 싸움터에 이재명 당대표가 덤벼들면은 이재명 당대표를 개항을이라는 울타리에 가둬놓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진다 하더라도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 보면 손해볼 게임이 아니에요. 전력 투구할 겁니다.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불출마 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뭐야 말씀만 들어서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은 네.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예고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원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이스터 이 대표는 총선의 목표는 원내 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세상을 유사스러운 혼란으로 몰아가는 이 이재명을 반드시 꺾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돌덩이이기 때문에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소재부터 좀 볼게요. 그러니까 혈투라 했는데 이 혈투가 과연 성사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두고도 아직 시나리오가 그렇죠. 이제 제목을 결정되지 않은 상황. 혈투라 해야지 네. 관계를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혈투가 벌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밀고 땡기는 그 이재명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권해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투자자들한테는 알려줘야죠, 이제 결말을. 결국은 불출마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걸 외부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이게 드러나는 순간 관객 수가 줄기 때문에. 아니 제작사가 여차하면 이 영화 엎어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투자하라 그러면 누가 투자하겠어요? 아니 결국 불출마? 불출마. 그런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만 보수 계층 본다. 왜? 이재명 당대표가 궁지에 몰려서 외통수에 빠진 모습을 보고 싶으니까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투자할 거고요. 투자는 할 거예요? 그냥 보니까 제작하시는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에 가까운 것 같은데 논픽션을 저렇게 만들었다가 쫄딱 망한다. 그걸 보여주려면 누군가는 만들어야 되니까 다들 투자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투자해서 할 바에는 많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네. 망하는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근데 원희룡 무서워서 불출마할 거다. 이런 거는 이런 논법은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험지 출마해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험지 출마 자체는 총선을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당대표급에서는 험지 출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뭐 똑같은 거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험지가 아닌 곳 출마하는 거. 현재 지역구인 개항을 출마이거나 비례대표거나 뭐 이런 상상들 아니에요? 그런데 불출마는 좀 같은 차원에서 바라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원희룡 무서워서 불출마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고민할 거예요. 일단 험지는 안 간다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가야지 지역구가 어디 가겠느냐 이야기했으니까 지역구로 이제 턴한 것 같고요. 비례대표 문제도 사실 연동형이 되면은 비례대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물 건너 간 거예요. 본인이 병립형으로 주장했더라면은 또 그게 채택됐더라면 비례대표 갈 수 있는데 거기도 테러가 막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개항 의리거나 아니면은 불출마 2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 2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선거 지휘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내심 선거 판 보니까 개항을 여론조사 돌려보니까 내 이길 것 같지 않아? 거의 뭐 5대5야? 그럼 굳이 내 싸울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불출마한다는 거는 뭐 속마음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그 한동훈 따라하기고 짝퉁입니다. 그건 뭐 효과도 없을 테고. 속마음은 불출마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좀 뭐 겁도 나고. 아니 보세요. 체포동의안 그 표결을 할 때 전날 그 부결시켜달라고 그 자기가 불체포 특권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나서 자당 소속 의원들한테 불체포 해달라고 SNS 올리고 그러잖아요. 예. 부결시켜달라고. 그 정도 배포밖에 안 되니까. 반면 의원들이 요구한 거 아니에요? 속마음이야. 이제 그런 거 다 아는데. 다 너무하네. 그러기에는 본인들이 요구해놓고. 그러기에는 좀 조용히 좀 하세요. 그러기에는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놓고 따라 말이야, 이제 와서 딴 뭐 소리야. 이럴 것 같고 이제 성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명령대전은 된다. 네, 뭐 혈투는 이뤄진다. 그렇다고 불출마를 또 용기 있게 또 할 자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듯이 부르는데 기세로는 제가 보기에 원희룡은 그냥 무쇠처럼 달려드는 기세고 지금 이재명은 쪼그러드는 기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승산은 원희룡 쪽이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오히려 이재명 대표 개항을 출마에 대해서 그렇게들 자꾸 얘기하시면 어떻게 보면은 부추기는 셈이야. 개항을 이재명 대표 말고 민주당 다른 사람 나가도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무덤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희룡 무덤을. 거기는 민주당 누가 나와도 원희룡 힘들어요. 원희룡 장관. 그래서 뭐 나름 대권을 꿈꾸고 있는 분 아니에요, 원희룡. 네. 그 총선에서 지면 끝이지 뭐. 아니 근데 제작자의 의도는 픽션이면 여기서는 성공해. 네. 아니, 픽션이면. 본래 영화는 픽션과 논픽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라니까. 그러니까 제작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아니, 서울에. 아니, 그걸 거기 뭐예요? 밝혀야지. 마찬가지 논픽션과 가진 거예요, 픽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제작자의 의도는 원희룡 장관이 여기서 저도 이기는 거다라는 그렇지요. 얘기였잖아요. 저도 이기는 거죠.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덤이다 지면은 총선 졌어. 그것도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나가서 잡으면은 이거는 또 다른 일이죠. 못 잡으면 끝이지 그냥 전 국토부 장관 원희룡이지.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로 한다면 원희룡 장관을 높이 평가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현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전생에 다 검투사였어요. 이번 총선에서 이거보다 더 큰 게임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이재명의 대결은 가장 빅게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게임은 성사가 될 건데 문제는 양 선수의 체급이 맞질 않아요. 이 비슷한 체급의 선수로 붙으려면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이 됐었어야 돼요. 캐릭터 설정이 아쉬워가지고 영화가 박진감이 없을 거다. 아니 그래서 결과가 너무 뻔히 보여. 흥행의 요소를 왕창 까먹고 제작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1,500만, 1,600만 관객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이거 1,000만 관객 못 넘습니다. 이 영화는. 체급 이야기하는데 이만기 선수가 한라급이었어요. 이봉골 선수는 백두급이었어요. 한라급 선수가 백두급 선수 이겨서 이만기가 스타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만기 선수가 이봉골 선수를 넘기잖아요. 2m 넘은 그 선수. 이만기니까. 그건 이만기죠. 그러니까 이만기. 원희룡이니까. 원희룡이니까. 아, 원희룡 개 보세요? 아니 원희룡 전 장관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이기는 게임이 되려면 적어도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은 전혀 못 돌아다닐 정도로 개항을에 발을 묶어줄 정도의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지면 저도 이기는 거로 평가받을 수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다른 지역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꽤 돌아다닐 정도의 여유를 갖게 하는 게임이면 지면 그냥 진 거예요. 그거는. 아, 발이 완전히 그런데 묶이지 않을 이재명 거다. 대표요 못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닐 선거에 거다. 이기려고 생각한다면은 지난번에 사실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후보하고 이재명 대표 차이가 한 10%밖에 차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내기할래요? 네, 그러니까. 내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원희룡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투자 받기 위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픽션이면은 된다 이거예요. 그래도 정치나 선거는 기본적인 이제 예측 가능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들도 그냥 영화 제작 투자를 위해서 그냥 막 섞어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픽션이라고 얘기를 아니, 하는 그런 게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원작과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예, 과학 다큐멘터리를 하세요. 그럼. 그럼 오케이. 스릴러 과학 다큐멘터리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까지. 이번에는 블루하우스 필름 최재성 대표의 설명회로 가보겠습니다. 제목과 메인 카피 한 줄로 소개해 주시죠. 제목은 왕의 남자, 윤의 남자. 왕의 남자, 윤의 남자. 훈풍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킨다. 훈풍이 피바람을 불러일으킨다. 훈풍은 한동훈 바람. 아이 구슬해요. 이 정도는 저는 논픽션입니다. 아, 또. 참고로. 감독 윤 대통령. 각본 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조연 한동훈 비대위원장. 까메오 공관위원장. 지나가는 사람들 공천 탈락자. 뭐 예상 관계수 50명. 50명. 저 투자 안 받습니다. 50명이요? 50만도 아니고? 50명. 왜 50명? 왜 제작하세요? 이거는 공천 탈락자나 낙하산으로 공천된 사람만 볼 것 같아. 국민들은 이 영화 별로 관심 없어.
그럼 왜 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왜 설명을 하고 왜 제작을 해? 그래 나 투자비 필요 없다니까. 국수도 안 되니까 국수를 해야 아니, 세일즈를 하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구수가 자체 안 돼. 제작할게 이거. 역사와 사실에 그냥 호소하는 거야 나는. 그냥 구수를 하려니까. 그리고 이걸 국가 구실이 다르지 이건. 국가. 그냥 아주 그냥 주문을 외우고 하여튼 그 무속은 그쪽에 물어보세요. 이쪽에 구수를 해요. 일단은 이 블루하우스 필름 최재성 대표의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예고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했다. 이기는 길이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습니다. 투자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투자자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아니 지금 이따가 미리 자포자기를 하면 어떡해요? 아니 투자 필요 없다니까 우리는. 아니 근데 저도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이 영화의 결말을 다 알아요. 결말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스포일러가 제대로 그냥 결말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누가 보겠어요? 아니 난 안 본다고 봐요. 그러나 나는 이거 일종의 기록이라고 보거든. 어? 후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교과서로 삼고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만족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원외 지역위원장 평가 뭐 이런 등등등도 있고 여권이니까 집권당이니까 어디 가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거기서 일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고 조금 해서 이렇게 사전 작업을 안 하고 시스템 공천하겠습니다 하고 김경률하고 손 들어주는 거는 진짜 구정치도 그렇게는 안 하지. 아니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이에요. 어차피 투자 안 할 거 아니야. 조연이라니까 한동훈 조연. 거기 당협위원장이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손을 번쩍 들어주고 그러니까 의원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혼란이 온 거죠. 이게 뭐지? 이거 룰이라고 발표를 해놨지만 실제는 달리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게 지켜지겠느냐? 예. 지금 제가 볼 땐 혼란에 안 아노미 빠졌던데. 상태죠. 혼란에 안 빠졌어요. 그러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된 분위기상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큰 전제가 이번 총선에서 왜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현역을 많이 바꿔서 윤석열 당을 만들기 위해서 현역을 파내고 낙하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석열 당이 되네. 진짜 이제 찐윤 공천을 하는 거죠. 이건 다 예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100번 양보해서 상상들을 한다고 칩시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현역 더 잘라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날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일단 그 룰만 보면은 현역들이 크게 반발할 룰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발이 기다리고 있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잘 몰라서 이 전체 퍼즐을 맞추고 전체 총선 공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공천의 목적 이것을 달성해야 되는 그 정교함이나 디테일을 아직 몰라서 중진들을 만나서 경선해야 된다고 덜컥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100% 더 잘라냅니다. 아니면 수요 공급이 안 맞아. 그래서 이것은 변경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이 폭탄이 있는 거예요. 공천룰이 바뀔 것이라 보는 거예요? 공천 기준이죠. 이 기준은 반드시 바뀐다. 여기에 뭐 걸어도 좋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독특한 화법대로 거세요. 전 이거 걸랍니다. 저는 안 바뀐다에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뀐다에 건다. 최수성님, 이 영화는 투자받고 싶지 않다고 하셨는데 혹시 투자받고 싶은 영화?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한번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이제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인가요? 네. 그 대통령한테 국정기조 바꾸라 그랬다고 그냥 들려 나갔잖아요.
대통령실 해명이 다 거짓말이거든요. 뭐 대통령 손을 잡고 안 놔줬다. 뭐 처음부터 소리친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강성희 의원은요, 그분 오른손으로 흔들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손을 안 잡았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래서 이게 경호와 조폭 사이 이런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너무 범주가 좁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왕의 남자, 윤의 남자로 이게 투자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보라 영화 투자 설명회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개양을의 혈투와 왕의 남자, 윤의 남자 두 작품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는데요. 의원님, 그래도 둘 중에 하나 투자해야 그럼 뭐 한다면 당연히 개항을에 뭐 혈통가 거기다 해야지. 저기는 뭐 투자 안 받는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한 제작사는 이 영화는 망할 거예요라고 장담을 하면서 하니까 선뜻 투자를 못 하죠. 소대 교본이 될지언이. 그럼 저기 투자? 개양을의 혈투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의 한 10%만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하세요. 하이 리턴 되니까. 흥행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 근데 내가 자꾸 이게 투자 안 받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요. 사실은 이게 아주 저예산으로 필요하면은 그냥 사제를 털어서 그냥 이 무명 배우 한 명으로 연출을 해도 네네. 결국은 역사와 기록은 될 것이라.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굳건한 의지를. 그래서 나는 투자가 필요 없어. 이게 이 영화가 이제 그렇게 끝내죠 될 거야. 이제. 네, 제작자의 굳건한 의지를 들으셨고요. 이번 총선 어떤 영화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거의 끝에 영화의 결론에 희망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판보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인사드리죠. 진실을 여는 시간 판도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밤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